배움을 즐기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식과 인사이트만 딱 짚어내는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무게감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주제는 2026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심층 분석 오피니언입니다. 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연례 정치 행사라고 넘기기에는 이 안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글로벌 공급망이나 세계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통째로 재편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당장 여러분이 속한 산업군의 원자재 가격부터 차세대 기술의 표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청사진이 바로 이 계획 안에 담겨 있다는 걸 명확히 밝히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객관적인 지표와 전략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를 분석할 때 이 2026년이라는 시점은 단순히 캘린더상의 한 해가 아니거든요. 뭔가 분기점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중장기 경제 항로를 확성짓는 중대한 분기점이죠. 이전에 14차 5개년 계획이 과잉 부채를 덜어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혹독한 다이어트 그리고 기반 다지기였다면 말이죠. 체질 개선의 시간이었군요. 네. 반면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은 그동안 설계도 위에 머물렀던 고도화 전략들이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결과물로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실행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 실행의 시작. 그래서 이 실행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우리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이죠. 정말 그러네요.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중국 경제 성적표를 보면 GDP가 무려 140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5% 성장이라는 수치도 달성했고요.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요. 140조 위안이라는 이 거대한 경제 규모가 여전히 5%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덩치가 커졌다는 걸 넘어선 의미 같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그 크기나 표면적인 숫자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아, 숫자의 압도감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문적인 분석에 따르면 진짜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 거대한 외형 이면에 자리 잡은 내실, 즉 경제의 구조적 성숙도입니다. 구조적 성숙도요? 네, 과거 중국 경제가 부동산이나 대규모 인프라 건설 같은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잖아요. 네, 빚내서 집 짓고 길 닦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지표들이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른 방식의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그 새로운 메커니즘의 단서가 자료에 명시된 고용과 복지 지표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신규 고용 1267만 명 창출.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거기에 체계적인 육아 지원책의 본격적인 도입까지 이게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처럼 공장 지어서 일용직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 엔진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엔진 효율을 높인다. 네, 경제 성장의 혜택이 가계 소비 안정으로 이어지게 파이프라인을 재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린 게 아니라 고용의 질을 높이고 방금 말씀하신 육아 지원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거죠.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늘려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처럼 외부 수출이나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에만 의존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스스로 약점을 보완하고 있네요. 네, 성장의 혜택이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가계로 스며들고 이게 다시 탄탄한 내수 시장의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노린 겁니다. 외부의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아주 튼튼한 방파제를 내부 시장에 쌓아 올리는 작업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고위험 고부채 모델에서 고효율 안정성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 구조적 전환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수치가 하나 더 자료에 등장하거든요. 연간 1,600만 대에 달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즉 NEV 생산 규모입니다. 1,600만 대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물량이죠. 네, 이 압도적인 물량 자체도 놀랍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 NEV 1600만 대 생산이라는 지표는 단일 산업이 잘 나간다는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중국하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세계의 낡은 공장이라는 비판이 따라다녔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요구하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녹색 경제 표준에 맞춰서 중국이 자신들의 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재편해낸 증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차를 많이 판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바꿨다. 네, 배터리 원자재 채굴부터 가공, 완제품 조립, 소프트웨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색 밸류체인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객관적 지표죠. 그렇군요.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향후 5개년 계획을 밀고 나갈 탄탄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낡은 공장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친환경 게임의 룰 안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녹색 경제를 포함해서 중국이 향후 5년, 나아가 그 이후를 위해 꺼내든 가장 핵심적인 마스터 플랜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드디어 그 단어가 나올 차례군요. 맞습니다. 이번 양회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 단연 신질 생산력입니다. 신질 생산력? 한자어 그대로 불면 새롭고 질적인 생산 방식이라는 건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IT 기술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완전히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키워드죠.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기존의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인정하고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인공지능, 양자과학기술, 육지통신 같은 초첨단 기술을 IT 기업들만 쓰게 두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어디에 쓰나요? 이런 첨단 기술들을 전통적인 철강 제조, 조선, 농업, 물류 등 산업 전반에 이식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온 나라의 공장 기계와 물류 창고에 똑똑한 지능을 심어 넣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차세대 집중 투자 산업을 보면 AI, 양자과학기술, 육지가 딱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전 산업에 뿌리 내리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포지션도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수십 년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은 저부가 가치 제조 공장이었죠. 값싼 노동력으로 조력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런 집중 투자가 성공한다면 중국은 공급망 사슬의 가장 꼭대기인 고부가 가치 기술 허브로 격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표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첨단 기술 표준을 직접 설계하는 거죠. 저부가가치 공장에서 고부가가치 기술 허브로 정말 엄청난 도약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모든 걸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4%대 재정 적자율, 그리고 초장기 특별국제 발행이라는 구체적 조치가 눈에 띕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돈을 풀어서 빚잔치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면 단순한 돈풀기로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재정 운영의 전문성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하려는 선제적이고 실무적인 의지의 표명이라는 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다. 네, 양자 기술이나 차세대 AI 생태계 구축은 단기간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이른바 인내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고도의 재정 운용 전략인 겁니다. 단기 부채에 쫓기지 않고 장기전 형태로 국가 전략과제의 자원을 배분하는 거군요. 땜질식 부양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치밀하죠.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이 내용에 신경 써야 할까요? 중국이 양적 팽창을 넘어 체질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 경제와 산업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관점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0년 양회에 대한 이 자료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맹목적인 경쟁 심화가 아니라 협력의 고도화라는 핵심 주장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고도화한다. 네, 과거처럼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조립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융합을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이 맥락에서 원문에 등장하는 중국의 신산업 육성 예시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기술들이 눈에 띄셨나요?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죠. 그리고 체화지능, 이런 분야들이 대표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차세대 기술들이죠. 모니터 안에 AI가 아니라 인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AI가 물리적인 로봇 몸체를 직접 제어하는 그야말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의 끝판왕 같은 기술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인가요? 중국의 이런 거시적인 신산업이 성공하려면 방대한 데이터와 초고대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자본과 규제 프리존을 바탕으로 이 두뇌를 아주 빠르게 키우고 있죠. 네, 두뇌 역할. 하지만 이 두뇌가 현실에서 오류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즉 로봇 관절이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밀한 물리적 통제력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정밀 제조 및 고성능 하드웨어 응용 기술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거대한 AI 플랫폼과 두뇌를 주도한다면 그게 현실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초정밀 하드웨어나 로봇 핵심 기술은 한국이 채워줄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보안적 가치 사슬이 형성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뇌와 정교한 신체의 결합,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진정한 기술 융합 시너지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첨단 기술 융합 못지않게 자료가 비중 있게 다루는 또 하나의 영역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이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양국이 새로운 전략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원문의 주장이 있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에너지 전환은 한 국가의 인프라를 통째로 바꾸는 막대한 리스크와 비용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이 거대한 전환의 리스크를 각자 고립된 채 감당할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해 분산시켜야 한다고 해설합니다. 리스크를 나눈다. 네,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 저장, 활용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함께 구축해서 변동성이 큰 기후변화나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동 에너지 안보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아주 전략적인 제안이죠. 거대한 전황의 파도 앞에서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리스크는 분산하고 이익은 공유하자는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양회와 15차 5개년 계획을 분석한 깊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표면적인 뉴스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사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중국 경제가 이제 인프라 주도의 양적 팽창을 지나 철저히 기술과 효율을 앞세운 혁신 주도의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명확한 요약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오늘날처럼 촘촘히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정신에 발맞춰 서로 객관적으로 강점을 결합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면 2026년이 공동 번영의 의미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공동 번영의 원년.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미팅 준비나 복잡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큰 아하 모먼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조망해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식과 통찰이 교차하는 오늘의 심층탐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핵심 분석으로 활기차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달음이 있는 통찰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